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운전자들은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요. 달라진 규정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도로교통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운전자들은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세영 캐스터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의 박진수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박사님 먼저 이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 보행자 비율을 OECD와 비교해 보면은 OECD 평균은 19년 기준에서 한 19.3%를 점유하고 있고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38.9%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행자 사고 문제가 계속 문제되었었고요. 우리나라의 보행 환경을 좀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2019년도에 횡단보도 신호가 없는 곳에서 횡단보도에서 실험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보행자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건너려고 할 경우 운전자들이 얼마나 양보를 해주는지 한 80번 정도 시도를 했는데 차량을 이제 일시 정지한 것은 한 9회뿐으로 전체 운전자 10명 중에 한 9명이 양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이제 보행 환경이 이제 열악한 상황에서 이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시행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이번에 소개해 주신 이 조사 결과만 봐도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도 참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교통사고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2020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는 무려 212명이었고요. 또 부상자는 3,150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다가 사망한 보행자가 기타 횡단 중 사망한 보행자보다 3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횡단보도 보행자의 사망률이 더 높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는 특히 우회전 차량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더 강해졌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설명해 부탁드립니다. 네, 기존에는 이제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횡단을 하고 있는 경우에만 운전자로 하여금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가 되는데요. 이번에는 여기에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려고 하는 때에도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단지 네. 횡단보도를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녹색이든 적색이든 관계없이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해서 우회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박사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일단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도 멈춰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보행자가 이 통행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 기준이 명확하게 좀 제시가 됐습니까? 네, 이번에는 그 명확하게 제시는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제 판례를 통해서 구체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손을 들어서 횡단 의사를 표시한 경우, 또는 횡단보도를 향해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는 경우에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경우로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는 이제 보행자가 보이시면은 일시정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은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 현장의 모습은 좀 어땠나요? 네, 바뀐 도로교통법 규정을 모르거나 헷갈려서 제대로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도 있었고요. 또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봤더니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이 조금씩 달랐는데요. 현장의 모습과 시민들의 생각을 영상에 담아왔습니다. 매일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도 허다한데요.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2020년에 일어난 교통사고 피해를 화폐 가치로 환산해 보니 약 43조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2,096명이 사망했는데요. 이 중 보행자가 1,018명으로 전체의 3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행자 안전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모든 운전자들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사람들이 보이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시행 초기라 어려움도 많을 텐데요.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혼란스럽지요. 요새 다 차를 가지고 다닐 사람들 많은데 정말 이렇게 차 가지고 다니기가 무서울 정도로 진짜 좀 그래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운전자들이 다 힘들어하죠. 그 시간 다투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럴 건데. 그 새로 개정된 그 도로교통법이 사실 그 건널목에서도 신호가 떨어졌을지라도 사람이 전혀 오고 가지 않으면 그냥 차가 지나쳐야 이제 차가 안 막히고 더 서러울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너무나 심합니다. 너무 보행자 위주로만. 그러면 차 운전하는 사람들은 안전이고 어디 자꾸 그런만 뽑고 다니는 게 더 낫겠더라니까. 하지만 많은 시민은 운전자들이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차는 무조건 그 횡단보도가 신호가 왔든 안 왔든 그걸 따지지 말고 일단 정지를 한 것이 제일 안전하다 생각합니다. 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그보다는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 생명이 먼저니까. 네. 그리고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조금씩 주의 운전만 하면 그런 것은 불편한 건 조금 더 익숙해지고 하면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좋죠. 제가 신호등을 건널 때 한 번씩 차 때문에 놀란 적이 많아서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법인 것 같아요. 일단 보행자로서는 한 번 더 안전을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실제로 두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30분 정도 지켜봤는데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잘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규정 위반 차량들도 많아서 위험해 보였습니다. 지난 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습니다. 광주에서는 이곳 광산구 송정로 1번길을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했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란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중에서 보행자가 차량보다 먼저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한 도로인데요. 광산구 송정로 1번 길이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된 것 자체를 모르는 시민도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겪어본 게 없으니까 언제 됐어요 그게? 그렇죠. 표시를 해놓으셔야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근데 그런 표시도 지금 없는 상황에서 그것만 지정을 하셨다는 건 좀 위치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실제로 송정로 1번 길 구간을 둘러봤을 때 보행자 우선 도로라는 걸 인지할 만한 표지판이나 설치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다음 달 11일까지 계도와 홍보 위주의 안전활동 기간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지금 시점에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이제 차에서 내리면 저 또한 보행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보행자가 내 가족이다 생각을 하고 안전한 광주, 안전한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힘과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뀐 법과 규정이 당장은 익숙하지 않더라도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보행자와 운전자가 다른 시각으로 이번 법 개정을 바라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사람을 보호하자는 좋은 취지로 도입이 됐다는 거에는 좀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운전자들은 횡단보도가 보이면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 여부와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갑자기 횡단보도에 뛰어드는 것처럼 어린이들은 돌출 행동의 특성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가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광주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는 총 479개인데요. 바뀐 법에 맞게 노면 표시나 안전 표시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운전자들은 좀 더 어떤 점에 유의하면 좋을까요? 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가운데 중앙선이 없는 곳이나 보행자 우선 도로 또는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을 지날 때도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보행자 옆을 지날 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면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서 보행자가 먼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아까 뭐 영상을 봤을 때도 확인을 했지만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운전자들의 처벌 규정은 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나요? 예.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위반 시 승용차 기준에 했을 때는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되고요. 벌점도 10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위반 횟수에 따라 가지고 보험료율도 5에서 10% 할증이 되겠습니다. 네. 특히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하고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포함돼 가지고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네, 또 내년 1월에도 달라지는 점이 있다던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이제 개정돼서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주요 내용은 교차로에서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이제는 이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에 우회전 하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차량 전방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우회전을 이렇게 서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뭐 보행자 보호를 강화해야 된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 이 법 개정이 좀 불편한 점들을 해소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예, 새로 개정된 법이 조기에 이제 정착이 돼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이제 교육이 좀 필요하겠고요. 또한 그 횡단보도 부근에서 보행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어떤 장애물을 제거한다든지, 그리고 야간에는 조명 시설을 설치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노상 주차가 많은 큰 도로에서는 외국과 같이 내민식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될 경우 보행자에 대한 시인성이 높아져 가지고 보행자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보행자 위주 운전 습관 길들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